이 공장은 전기가 없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전력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공장은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쏟아붓는 투자금 960조 원, 서울 아파트 200만 채 값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죠. 이 돈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만듭니다. 첫 공장은 2027년, 불과 1년 뒤에 가동돼요. 그런데 단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기 분량, 한국 전체 원전이 24기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죠. 원전은커녕 가스발전소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960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이 멈춥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깡통팹이라고 부르죠. 빈 깡통처럼 아무 쓸모없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먼저 짓고 전력은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이 베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계획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단계 전력 확보 전략부터 그 속에 숨은 위험까지, 그리고 며칠 전 발표된 돌파구까지 모두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업이 얼마나 큰지부터 보시죠. 용인시에 두 개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섭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에요. 땅 크기가 여의도 면적의 4배예요.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리죠. 투자 규모는 120조 원 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0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2025년 1월에 착공 예정이죠. 2027년 하반기 가동이 목표예요. 메모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특히 HBM사를 생산할 예정이죠.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거예요. AMD와 구글도 이걸 사갑니다. 같은 용인시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어요. 위치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입니다.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땅 크기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예요.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리죠. 삼성전자는 여기에 360조 원을 투자합니다. 2024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어요. 지금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착공이 목표예요. 2030년에 첫 공장 시험 가동을 계획하고 있죠.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문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이 나노 공정을 사용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이죠. 여기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SK하이닉스 초기 투자 120조 원, 삼성전자 360조 원, 합치면 480조 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가 600조 원까지 확대하고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를 이어갑니다. 최종 투자 규모는 960조 원을 넘어서요. 공장은 모두 10개가 들어서요.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짓는 겁니다. 최종 완공은 2053년, 지금부터 약 30년 걸리는 대장정이죠. 고용 인원은 16만 명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전체 인원과 맞먹는 규모예요. 경기도 용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 과연 전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와 HBM 공장은 더하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먼저 전력 단위부터 이해해야 해요. 와트는 전기 사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가정집 전구 하나가 보통 10와트죠. 킬로와트는 1000와트예요. 가정집 한 채가 한 달에 300킬로와트 정도 씁니다. 메가와트는 100만 와트, 작은 공장 하나가 쓰는 양이죠. 기가와트는 10억 와트입니다. 이게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전력 규모입니다. 2027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공장이 가동되는 해죠. 필요한 전력은 3기가와트. 3기가와트가 얼마나 큰지 일상으로 비유해 볼까요? 서울시 1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입니다. 63빌딩으로 따지면 60개 건물이 1년 동안 쓰는 양이에요. 엄청난 전력이죠. 203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장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필요한 전력은 6에서 7기가와트. 서울시 200만 가구 이상이 1년간 쓰는 양입니다. 2040년은 어떨까요? 공장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요. 필요한 전력은 10기가와트. 서울시 전체 가구 약 40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2년간 쓰는 전기량이죠. 마지막으로 2053년 전체 단지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 이상. 수도권 전체 가정이 1년간 쓰는 전기와 맞먹어요. 그렇다면 이 전력을 어떻게 만들까요? 발전소 종류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전 1기가 만드는 전력은 보통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2027년 기준으로 원전 3기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2040년에는 원전 10기 분량이죠. 한국 전체 원전이 24기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양. 원전의 장점은 뭘까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원료인 우라늄도 작은 양으로 오래 쓸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짓는데 15년 걸려요. 주민 반대도 심하고요.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LNG 발전소 1기가 만드는 전력은 보통 0.5에서 1기가와트예요. 원전보다 작지만 짓는 속도가 빠릅니다. 3에서 4년이면 완공돼요. 필요할 때 출력을 조절하기도 쉽죠. 용인에 계획된 LNG 발전소 3기는 총 3기와트, 2027년 초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LNG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를 계속 사와야 해서 운영비가 비싸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요. 화력발전소 1기는 0.5에서 1기가와트를 만듭니다. 서해안 당진과 태안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으로 끌어오는 게 3단계 계획이죠. 하지만 석탄 발전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해요. 풍력발전기 1기는 2에서 3메가와트를 만듭니다. 기가와트가 아니라 메가와트. 3기가와트를 만들려면 풍력발전기가 1000기 이상 필요해요. 바람이 안 불면 전기도 안 나와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죠. 태양광 패널 1제곱미터는 0.2kW를 만듭니다. 3기가와트를 만들려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땅이 필요해요.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옵니다. 흐린 날도 출력이 뚝 떨어지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전기가 필요해요. 잠깐이라도 끊기면 수천억 원짜리 웨이퍼가 망가집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해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원이 꼭 필요합니다. 원전과 LNG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전은 15년 걸려서 장기 계획용이고 LNG는 3에서 4년이라 단기 대책용이죠.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 있죠.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는 칩이에요. 이것 한 개를 만드는 공정에만 원전 1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해요. 둘째, HBM 공장은 더 많이 씁니다. HBM 사는 칩을 16층까지 쌓아 올려요. 레고 블록 16개를 정밀하게 쌓는 것과 같죠. 각 층을 붙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전력 소비가 10배 많아요. 셋째, 클린룸 유지 때문입니다. 클린룸은 먼지가 전혀 없는 방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반도체가 망가지죠. 그래서 24시간 공기를 정화합니다. 온도는 항상 섭씨 22도, 습도는 45%로 유지해야 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똑같이요. 이것만 해도 일반 건물의 10배 전기를 씁니다. 넷째, 생산 장비가 초정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UV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기계죠. 이 장비 한 대가 쓰는 전기가 일반 가정집 1000가구 분량. 한 공장에 이런 장비가 수십 대 들어갑니다. 만약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960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깡통팹이라고 부릅니다. 빈 깡통처럼 아무 쓸모없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력 확보가 이 사업의 생명줄. 정부와 기업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전력 확보도 안 됐는데 왜 공장부터 짓고 있을까요? 대만의 TSMC를 아십니까?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예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죠. 미국의 인텔도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뒤처질 수 없어요. 전력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TSMC와 인텔이 시장을 다 가져갑니다. 기술도 먼저 개발하고 고객도 먼저 확보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공장부터 짓고 전력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겁니다. 삼성과 SK의 계산도 있어요. 공장을 다 지어놓았는데 전기가 없으면 어쩔 겁니까? 정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960조 원짜리 투자를 헛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가 어떻게든 전력을 확보해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짓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기업은 치밀한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전력을 확보하는 거죠. 1단계, 2027년에서 2028년, 기존 전력망 활용입니다. 경기도에 이미 깔린 전력망이 있어요. 이것을 재배분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던 전기를 용인으로 돌리는 거죠. 송전선도 추가로 깝니다. 첫 1에서 2개 공장은 이걸로 버텨요. 2단계, 2028년에서 2030년, LNG 발전소 건설입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이것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지어요. 위치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발전소 3기를 짓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전력은 3기가와트죠. 서울시 100만 가구가 1년간 쓰는 양이에요.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3단계, 2030년에서 2038년, 서해안 송전선입니다. 서해안에 발전소가 많습니다. 당진과 태안에 대형 석탄 발전소가 있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와요. 초고압 송전선을 깝니다. 765kV급이에요. 일반 송전선보다 10배 큰 전력을 보냈을 수 있죠. 203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4단계, 2035년에서 2045년, 신규 원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필요해요. 부지를 새로 골라서 원전을 짓는 겁니다. 2기에서 4기를 지을 계획이죠. 2040년대 가동이 목표예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전력을 확보합니다. 계획만 보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최근에 중요한 돌파구가 하나 생겼어요. 2026년 1월 22일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인에서 이천까지 지방도 318호선이 있어요. 길이는 27km죠. 이 도로 밑에 전력선을 깔겠다는 겁니다. 땅속에 전선을 묻는 방식이에요. 지중 송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송전탑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송전탑이 우리 집 옆에 서면 안 됩니다. 전자파 걱정도 하고 집값 떨어진다고도 하죠. 님비 현상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도로 밑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있죠. 게다가 좋은 점이 더 있어요. 공사 기간이 5년 단축됩니다. 사업비도 30% 절감돼요. 경기도는 2천억 원을 아낍니다. 이 발표로 첫 공장 가동이 가능해졌어요. 2027년 초 삼성 피사 공장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죠. 초기 전력 공급은 이 송전선으로 해결됩니다. SK 하이닉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 하반기 가동도 무난해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초기 대책이에요. 공장 2에서 3개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5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 부족해요. 결국 LNG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전도 필요하고요. 도로 및 전선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방법일 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정부와 기업의 계획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죠. 크게 4가지입니다. LNG 발전소를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7년 12월 착공이 목표인데 말이죠. 주민 반발이 거세요.
발전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매연 나오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예요. 부지 확보가 1년에서 2년만 지연돼도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공백이 생겨요. 공장은 지어놓고 제대로 못 돌리는 겁니다. 서해안에서 용인까지 초고압 송전선을 깔아야 해요. 765kV급이죠. 송전탑 높이가 70m가 넘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예요. 이것도 주민 반대가 예상됩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과거 밀양 송전탑 갈등을 기억하십니까? 10년 넘게 싸웠어요. 결국 경찰이 투입되고 큰 사회 문제가 됐죠. 203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5년만 지연돼도 문제예요. 2030년대 중반에 전력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원전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막막해요.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북 영덕, 강원 삼척, 경주 등이에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원전은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대가 더 거세졌죠. 설령 부지를 정해도 문제예요. 원전 건설에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착공해도 2041년에야 가동되는 거예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까요? 원전 없이 버텨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3년이에요. 2027년부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는 2030년에야 완공되죠. 그 사이 3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기존 전력망으로만 버텨야 해요. 전력이 빠듯합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100% 풀가동이 아니라 60에서 70%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져요. 삼성과 SK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LNG 부지 확보 지연, 송전선 주민 반대, 원전 건설 불확실성, 2027년에서 2030년 전력 부족. 이 네 가지가 주요 위험 요소예요.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답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70%죠.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인다는 가정이에요. 2027년 기존 전력망으로 첫 공장을 가동합니다. 도로 및 송전선이 완공돼요. 2030년 LNG 발전소가 완공됩니다. 공장 4에서 5개를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돼요. 2038년 서해안 송전선이 완공됩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되죠. 2045년 원전이 가동됩니다. 장기 안정 공급 체제가 완전히 갖춰져요. 이 경우 960조 원 투자는 대성공. 한국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국으로 올라섭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게 되죠. 두 번째는 중간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25%예요. LNG 부지 확보가 1에서 2년 지연된다는 가정이죠. 2027년에서 2030년 전력이 부족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에 머물러요. 풀가동은 2031년이나 2032년부터 가능합니다. 투자 대비 생산량이 초기에 줄어들어요. 삼성과 SK의 수익성이 나빠지죠.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해요. 치명적이지는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5%예요.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LNG와 송전선 모두 주민 반대로 크게 지연된다는 가정이에요. 2027년에서 2035년 심각한 전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공장은 지었지만 제대로 못 돌려요. 깡통 공장 위기가 오는 거죠. 960조 원 투자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가 경쟁력이 크게 타격을 입어요. 삼성과 SK는 해외 이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다만 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국가적 사업이니까요. 960조 원. 다시 이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200만 채 값이에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강국으로 가기 위한 투자죠.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어요.
2027년 불과 1년 뒤면 첫 공장이 가동됩니다. 전력 확보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도로 및 송전선, LNG 발전소, 서해안 송전선, 신규 원전까지 4단계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험하죠. LNG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전선을 증설해야 해요. 원전도 지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내린 이 위험한 베팅. 성공하려면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